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헤르메스타 김시은 팀장,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내일 시장부터 우리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지 궁금한 종목 Y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제 각각 섹터마다 토픽 종목도 하나씩 받아볼 테니까 많은 분들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자, 글로벌 모멘텀이 쌓이고 있습니다. 바로 원전인데요. 우리나라와 함께 좀 비교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탈원전 3년을 지속했던 독일도 핸들을 꺾어서 이제 탈원전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유럽의 원전 복귀도 빨라지고 옆 나라 중국도 이제 원전을 대규모로 확장을 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제2의 조선과 방산이 원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자, 김시은 팀장님. 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몇몇 대선 후보들은 원전에 대한 강조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가고 원전을 활용하자라는 이야기를 함께 했거든요. 자, 우리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그래서 그런지 뭔가 다 손잡고 다 올라가는 흐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흐름과 우리나라는 좀 분리되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함께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원전 관련주들? 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물론 국내에 대한 정책 기대감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원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글로벌 원전에 대한 수요 확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AI 쪽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인해서 에너지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흐름들이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 지난주에 나온 것도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나오고 있으니까 해상 풍력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정도면 결국은 안정적인 에너지가 더욱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신재생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긴 하지만 다만 전정에 대한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은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원전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원전 관련했을 때도 오늘 같은 경우에 그동안 좀 올라가지 않았던 우진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함께 따라 올라갔던 상황들. 다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혹은 BHI 같은 이제 그동안 원전했을 때 가장 치솟았던 종목군들이 워낙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좀 바닥권에서 쉬어가고 있었던 다른 원전 종목군들도 함께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런 흐름들을 감안을 하면 원전 관련 종목군들은 이제 슬슬 움직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다만 저는 이제 대장주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이 더 낫다. 네, 우선 따라가는 종목군에 조금 더 따라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이유가 요즘 트렌드 자체가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대장 종목군들이 꺾이면 그 아래 종목군들은 더 많이 꺾여요. 물론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일부는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추이만 좀 집중해서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대장주들이 쫙 올라간 것도 있어서 밑에 아직 덜 올라간 종목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원전에 관련해서는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은 가는 종목이 더 가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움직임을 좀 유의 깊게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태근 이사님, 자 원전 산업 일단 우리가 현재 들려오는 이야기를 본다면은 너무너무 좋고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리스크만 좀 찝어보자면은 만약이죠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전에 사실 탈원전 정책에 완전 짓눌렸었던 경험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현재는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가장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원전 다시 똑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선 이전까지는 변동성이 커서 이후를 봐야 되나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권 얘기, 우리나라의 어떤 정권 교체 리스크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 따지고 보면 해외 쪽이 더 많지 않나요? 예를 들게 되면은 방사 한번 볼게요. 네. 폴란드 지금 이제 K2 전차 2차 계약 한다 그러고 안 나오잖아요. 그건 그래요. 근데 그쪽에도 폴란드 정권 바뀌게 되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원전 볼게요. 체코 원전 된다 그래 놓고 자꾸 프랑스 태클 거는 거 계속 지금 무방위 상태로 놔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리스크인가요? 그쪽이 리스크인가요? 그럼 도리어 저는 그쪽이 리스크라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우스갯소리라 치부 하더라도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력과 납기 속도와 품질 따라올 나라가 있을까요?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원전 가격 경쟁이 절대 안 돼요. 우리나라가 1.5배 정도 싸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경쟁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이 강한 이유가 뭐냐면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 지금 웨스팅하우스하고 이제 서로 이제 그 협력해가지고 유럽 쪽에 슬로베니아인지 핀란드 쪽 같은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도 같이 할 정도로 상당히 끈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공적으로 완전 맡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강한 이유가 뭐냐면 SMR하고 경술하고 둘 다 호재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그 AP1000이거든요. APR 1400 이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들어가던 증기 발생기를 공급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웨스팅하우스가 유럽 쪽에 수주를 받게 된다라면은 시공은 현대건설이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원전 주기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좋게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SMR 쪽을 보게 되면 SMR 같은 경우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루마니아 쪽에 원전 부지 확정을 거의 지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뉴스케일 파워하고 작년 12월 달에 SMR에 들어가는 원전 주기용 부품 공급까지 작업지에 수령을 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 두 종목이 잘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고민은 그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사야 되나? 근데 좋죠. 근데 사실 근데 높이가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우회적으로 뭐 물론 가는 놈이 더 가는 거는 맞지만 저는 그냥 우회적으로 이제 좀 속도 붙이는 것들 보려고요. 예를 들게 되면은 뭐 최근에 올라온 우리 기술 같은 것들, 이건 SMR용 MMIS 현재 개발 중이거든요. 개발만 되게 되면은 또 갈 수 있습니다. 그 일진 파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일주일 전이라면은 무조건 곤데 지금은 조금 지금 우회적으로 생각이 보자. 많아지는. 네, 좀 우회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원전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제일 많은 섹터일 것 같습니다. 김시현 팀장님, 토픽 종목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를 들어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그래도 토픽으로 꼽고 있는 게, 물론 이제 아랫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가격적인 부담대는 조금 덜할 수가 있긴 한데요. 다만 지금 당장보다는 약간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우선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유가 그동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봉상을 보게 되었을 때 바닥권에서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100% 넘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다만 월봉상을 보게 되었을 때 그동안 좀 뚫지 못했던 라인대를 또 뚫고 올라가고 있던 흐름들, 21년대 고점 라인대를 뚫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상방이 그래도 좀 크게 열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내가 좀 분할적으로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그다음에 월봉상으로 또 상방이 좀 열려 있다라는 점들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월봉으로 본다면 상방이 좀 열려 있고, 일단 지금 안전하게 보려면은 눌렸을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태근 이사님은 네. 아까 뭐 굳이 지금 사야 되나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가성비도 중요하게 보시니까 지금 그러면은 나라면 내일 원전주 안 산다. 아니요, 사는데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작이 맞아요.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전에도 그 없어요. SMR하고 네. 말씀하신 맞는데 단지 지금 들어가는 게 무서울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보자고 말씀드린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그럼 이사님한테 이걸 물어볼게요. 네. 장이 끝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증설 1.3조 원 투자한다는 얘기가 해야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게 앞으로 이제 원전주들은 증설하는 게 상승 모멘텀이 작용이 되겠죠, 아마? 네, 그렇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경수로 쪽을 제외하더라도 SMR 설계 기업 쪽으로 지금 30군데 정도 컨택을 하고 있거든요. 해가지고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뉴스킬 파워, 그 엑스에너지 이런 쪽이거든요. 네. 앞으로 추가도 더 나올 겁니다. 나올 거기 때문에 증설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는 주기기들 이거 우리가 다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SMR의 전력 생산 목표가 2030년이에요. 네. 그럼 올해부터 프로젝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 프로젝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증설해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증설 일단 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좀 될지도 여러분들 잘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원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궁금한 종목 Y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자, 화장품주 K뷰티 트렌드 속 옥석 가리기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너무 좋습니다. 매년 매달 MOM, YOY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K뷰티입니다. 자, 4월 화장품 수출액이요 9.8억 달러. 이거 한화로 가면 이제 1조 3,660억 원 정도가 나오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보다 20%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실리콘투, CNC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이 모처럼 좀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좋다 하지만 이게 주식으로 투자하기엔 또 어려운 게 이 K뷰티 화장품 섹터입니다. 종목 차별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인데 현재 옥석 가리기는 어느 종목이 좀 통할지도 중요할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태근 이사님, 지금 수출 지표만큼은 항상 주가는 잘 가지는 못하는 게 이제 화장품 주들입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우리는 이게 상방이 열려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힘이 좀 약하다고 봐야 되나요? 힘이 좀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화장품이 작년 이맘때 대비해서는 분위기가 조금 약한 건 그렇죠.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작년 5월달, 6월달 두 섹터가 어느 섹터였냐면은 화장품 음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결국 이제 성수기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그게 좀 강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도 5월달에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새롭게 갈 만한 섹터가 없다라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두 번째는 대자뷰입니다. 작년에 강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계절 성수기 효과가 나타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과 또 틀린 점은 뭐냐면 작년은 또 이제 색조 화장품 관련돼 가지고 뭐 선진 뷰티 사이언스, 코스메카 코리아 뭐 이런 것들 되게 강했었는데 올해는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APR 실적 발표했잖아요. 좋게 나왔고 그리고 실리콘2가 지난 4분기, 3분기 좀 실망감이 있었는데 중동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이제 매출을 늘려나가게 되면서 이번 1분기 실적은 좋을 거다. 정말 서프라이즈 할 거다. 그쵸. 이런 믿음을 좀 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계속 밀어내가는 종목이 있는데요. SMCG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게 신규 상장주인데 네. 이것도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예요. 우리가 용기 만드는 회사 보기에는 보통 펌텍코리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게 신규 상장했어요. 근데 이게 유리용기입니다. 유리용기다 보니까 비싸요. 비싸고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탈탄소가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플라스틱 용기에서 유리 용기로 바뀌는 추세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 그리고 실적도 괜찮아요. 근데 참 주가가 못 가는 게 참 개인적으로 아쉬워서 한번 좀 언급드려봤어요. 뭐 이런 저평가를 좀 받고 있다. 억가를 당한 종목이다. 저평가라기보다는 좀 소외당하고 있다 봐요. 소외당한다. 네. 소외당하고 있다. 저평가됐다. 좀 의미가 다르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소외가 되어 있는데 또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수급이 몰릴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관심 종목 리스트에 한 번씩 넣어보는 것도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김시은 팀장님, 이제는 좀 종목을 잘 가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화장품주를 보면은 뭐 최근에는 제닉, VT, 한국콜마,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종목을 제외하고는 사실 뭐 올랐나 싶을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현재 좀 차별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좀 어떻게 옥석을 가리는 게 좋을까요? 뭐 결국 실적으로 답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섹터가 상반기엔 강했다가 좀 어긋나기 시작했던 게 사실은 우리의 눈높이는 여기 와 있는데 실적이 그동안 그렇죠. 그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왔다면 조금 부합하거나 혹은 그 아랫단에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좀 박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 실적에 대한 컨센을 얼마나 맞추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은 결국 섹터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개별적인 기업을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면모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특히 이제 뭐 실적 1분기가 잘 나왔던 기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앞으로 1분기에 대한 실적이 아니라 하반기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용기에 대한 부분들, 펌텍코리아 계속 다시 한번 딛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MCG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종목이 화장품 하면 좀 부각을 많이 받을 때 변동성을 또 크게 키워주고 있는 종목군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시장에서 약간 좀 한 게 또 3개월 보유해수 물량을 제가 아직 체크를 하진 않았지만
있지만 이런 보유해수 물량 정도는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계산을 않을까라는 해야겠군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 더해서 그동안 화장품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바닥권에서 또 맴돌고 있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닥권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바닥에 있으니까 좀 올라갈 거야 이런 거보다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예. 이제 거기에 있어서 실적을 한번 봐야 하고요. 상반기 대비했을 때 하반기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하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이제 그동안 좀 뚫지 못했던 라인대를 뚫어줬느냐 안 뚫어줬느냐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좀 종합적으로 봐야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화장품은 매매하기가 쉬운 섹터는 아니다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신 팀장님 바로 우리 탑픽 종목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지금 일단은 주가는 많이 달리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이 좋아갖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나올까요? 탑픽 종목 과연? 저는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오늘 많이 올랐죠?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1분기 실적이 잘 좋았던 기업은 아니에요. ODM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화장품 립스틱이라든지 혹은 아이섀도우 이런 색조를 많이 만들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거기에서 요즘 기초 화장품으로 또 품목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그래도 판매가 많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앞으로 또 이제 매출이 상저하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1선 라인대를 그래 오늘 좀 뚫어줬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아까 생각을 말씀해 주신 가지고 것처럼. 있어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까지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뭐 차트상으로 일단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뭔가를 뚫어낸 흐름이 나왔다. CNC 인터내셔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태근 이사님은 종목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해준 SMCG? 그건 좀 아쉽고 지금 본다면 저는 한국콜만 볼 것 같아요. 한국골마? 왜냐하면은 또 이제 선케어 이슈 되고 있잖아요. 작년에는 색조였는데 올해는 선케어 선케어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일단은 한국콜마 잘 가고 있으니까 그쪽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전 내심 또 SMCG 같은 게 땡깁니다. 이게 또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이 은근히 쾌락이 좀 있거든요. 근데 좋은 거하고 가는 것도 틀리잖아요. 그것도 그래요. 시장이 선택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또 차이긴 그러니까요. 하죠. 한국골마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궁금한 종목 와인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어제가 저희 이 시간에도 SDI가 이제 발행가액,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발표했다고 해서 이 시간에 똑같이 다뤄봤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아쉽지만 여전히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오늘 신저가 종목들이 속출해냈습니다. 미국 IRA 폐지가 조금 더 빨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 때문에 2차 전지들이 또 떨어진 모습이었는데 야 이게 공교롭게 오늘 홍콩 증시에서 CATL이 상장을 했고 또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술력과 가격에 따른 차별화가 시작이 된 건지 또 한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태근 이사님, 네. 사실 이거 IRA 폐지된다, 조기 폐지된다라는 이야기가 꽤 또 한번 나왔던 뉴스입니다. 네네. 근데 오늘 또 나왔어요. 이게 이제 시간이 빨라진다고 해서 나온 건데 저는 그래요. 이거 한번 맞았던 악재인데 또 때려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현문 우답으로 한번 해보면 이번 원래- 현문답이에요. 네. 예. 그게 대답을 해보면은 원래 싫은 놈은 뭘 해도 싫어요. 네. 2차 전지가 딱 분위기가 지금 그렇지 않나요? 뭘 해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IRA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이건 공급적인 측면에서 전 단가적인 측면이 물론 이게 뭐 보조금 지급이기 때문에 수요적인 측면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공급적인 측면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테슬라의 점유율을 계속 뺏어오고 있어요.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봐요. 맞아요.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은 중국 배터리밖에 안 쓰잖아요. 그러면 중국 업체들은 중국 배터리밖에 안 쓰는데 중국 업체들이 점유율이 계속 커지게 되면 유럽이든 중국에서 커지게 되면 이거조차도 위협이라 수요적인 측면에서 저는 가장 큰 위협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글쎄요. 2차 전지 지금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인식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이 나오기에는 아직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그 인식이 네. 또 잘하면 내일 나올 수도 있어요. 잠깐 시장에서. 이게 시장을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2차전지 섹터 종목들, 신저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 하면 다음날 귀신같이 단기 반등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아마 그래서 정태근 이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오락제 다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내일 또 해설하면서 나올지도 모르거든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김신 팀장님도 어떻게 보시나요? 내일도 지금까지 반복적인 흐름이 또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네, 반복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근데 이제 파지티브냐 혹은 네거티브냐를 보면 내일 잠깐 그 반등은 나온다. 잠깐 반등보다 이제 버티기 정도이지 어.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나오락제 다 나왔다, 더 이상 반등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면 신저가 종목이 지금 나와서는 안 되죠. 이미 지난주에도 나왔어야 되고요. 다시 한번 버티기를 하면서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 조금씩 나와야 하는데 엔솔이라든지 혹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자체가 지금 신저가를 달리고 있는 행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가의 반등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누가 얼마만큼 살 것인가. 지금 사실 보유자분들도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내가 샀던 가격대는 높은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던 상황들, 그럼 물타기를 무한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조금씩 반등이 나오거나 혹은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그때 조금 들어가 봐야지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더 많으실 겁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까지 좀 안 좋은 내용들이 많고 좀 대기하려는 물량들이 많을 때 사려는 사람들이 없고 팔려는 사람들만 있으면 밀리는 건 더 많이 밀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가 자체가 좀 얇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사실 보유자분들께서도 저는 지금은 좀 버티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쵸.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마이너스라고 하시면 종목을 갈아 끼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그건 지금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차전지는 저희도 뭐 방송을 꾸준히 하면서 뭔가 그래서 이런 이슈 봤을 때 뭐 탑픽 종목 있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되게 조심스러운 섹터가 되어버려서 저희가 궁금한 종목 와이 오늘 섹터별로 이야기를 하면서 탑픽 종목을 좀 봐드리려고 했거든요. 이차전지는 준비를 해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되게 무의미할 거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두 분 생각 어떠세요? 하시려면 하셔도 되고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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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다? 저는 이제 ESS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역시나 대안책으로 네, 봤을 네. 때. 뭐 결국은 이제 2차전지 하면은 좀 대안책이 들고 있는 게 ESS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결국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수록 특히나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전력을 또 보관하는 부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남아지고 있다 보니까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서진 시스템. 혹은 한중 NCS 같은 ESS 관련 종목군들이 그래도 바닥권에서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들이라고 그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쪽으로 조금 눈을 돌려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신재생 아닌가? 2차전지가 아니라? 근데 ESS 이제 2차전지 업체들도 ESS 하는 쪽이 있다 보니까 뭐 아니, 여러 가지가 지금 2차전지하고는 좀 먼 것 같은데. 그럼 추가적으로 ESS가 나와서 요거 짧게 대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상업용 ESS 철거 들어갔다는 뉴스가 오늘 장 마감하고 저녁에 좀 나왔거든요. 이거 잠깐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차익 실현 빌미 되겠네요. 음. 최근에 풍력 쪽도 그렇고 태양광 쪽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특히나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선 추세 이탈된 상황이고 대명에너지라든지 그리고 뭐 SK 오션플랜트 이런 종목들이 그렇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네. 빌미가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여러모로 일단 여러분 단독 보도였다는 거,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였다는 거 시장에서 반영이 어떻게 될지는 일단 내일 좀 확인을 해보고 저희도 방송 중에 좀 더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방송 통해서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궁금한 종목 와인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시은 팀장, 정태근 이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